여러분, 노화를 늦추고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여러분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사실 뇌의 전두엽은 40세부터 위축이 시작됩니다. 이 전두엽이 치매와 가장 관련이 있는 뇌의 부위인데요. 그렇다면 전두엽의 노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일부러 외출하고, 남성의 경우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동호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지인과 토론하는 것도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SNS를 즐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일 그 자체입니다. 가치를 찾고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건강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으면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은데요. 언론의 무식한 보도가 고령 운전을 완전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고 건수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그 다음으로 20에서 24세입니다. 세 번째,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는 뇌 속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합시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장애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0세 전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청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청력 감퇴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므로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의 에너지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이를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이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장의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지만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전개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 운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습관 조절도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만큼은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라면 60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죠. 두부를 100g 먹었다면 단백질은 89g 정도 됩니다. 닭 가슴살 100g의 단백질은 23에서 24g 정도입니다. 60g의 단백질을 두부로만 섭취하기 위해서는 1kg 정도 먹어야 하고 닭으로만 섭취하기 위해서는 250g을 먹어야 합니다. 체중 1kg당 1g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고 하루에 먹는 양인데요. 운동하는 사람이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구하기 쉽고 싸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회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섭취 타이밍보다 보유량이 더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는 날에는 프로틴 바를 챙겨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피랑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틴 간식은 대체로 굉장히 달기 때문에 커피랑 먹으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인데요. 공복에 커피를 마셨던 수많은 날에 미안할 만큼 괜찮은 조합입니다. 프로틴 바마다 단백질 함유량은 다양한 편입니다. 프로틴 바라면서 단백질이 5g도 안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높은 함유량을 가진 프로틴 바는 20g 이상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만한 아침을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저녁 때에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데 이때는 신장도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취침 전에 모관 운동을 1에서 2분 동안만 하고 자도 발이 가벼워지며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 1에서 2분 동안 모관 운동을 매일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손발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체의 모세혈관은 전신의 70%가량이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을 위로 올려서 미세 진동하게 되면 손과 발의 모세혈관의 순환 작용을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심장과 콩팥, 전신의 혈관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심장병, 당뇨, 동맥경화, 파킨슨병, 간질과 발작 등 뇌혈관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경침을 목에 베고 양손과 두 발을 되도록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리세요.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 뒤 손가락은 가볍게 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세 진동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데 1회에 보통 2에서 3분 동안 하면 됩니다. 또 소금물 마사지도 모든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한다면 웬만한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피부 반응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절식과 생체식, 나체요법 등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깨끗한 물 2리터에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을 팝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타서 잘 저어 녹인 후 100도씨로 끓여주세요. 이때 흰 소금, 즉 정제염은 쓰지 않습니다. 2번. 소금물을 약 40도로 식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합니다. 특히 가려운 부위를 소금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번. 15분에서 20분가량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몸을 씻어주세요. 이때 절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로 씻은 후 중요한 것은 타월로 몸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실내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 마른 다음에 깨끗한 내의로 갈아입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이 고혈압 등 다른 것들도 예방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둘째, 진단을 받았을 때는 공격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인간 전체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학계 내에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요 원인이 동물성 음식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이므로 자연 농법으로 지은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20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발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동물성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담배나 술 같은 기호 식품의 탐닉 등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식이요법들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독일 의사 막스 것은 일본 의사 고오다 미츠오의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의사의 방법은 공통점이 많은데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 과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채소의 잎과 뿌리로 만든 생야채즙을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10컵 이상이 생야채즙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오전에는 주로 생야채즙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의 생야채, 과일, 현미 영양밥 또는 현미 잡곡 생가루,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발효 음식과 약간의 견과류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 결핍도 초래하지 않으며 몸에 도움되는 미네랄과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다음은 당뇨입니다. 2009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70대 중반의 당뇨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혈당 강화제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인슐린을 투여하였으나 혈당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일이 있으며 뇌경색 때문에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발에 신경장애와 감각장애가 심해서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신장 기능장애도 심각해 조만간 심부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요. 약을 한 줌씩 먹고 있었지만 이런 증세들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1단계로 20일 동안의 생체식 과정과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행하였더니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약을 중단하고 2단계 절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10일 동안의 절식을 마칠 즈음에는 이 환자의 신경, 장애나 감각장애도 현저히 개선되어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관 운동과 냉온욕, 나체요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그 후 3개월 동안 완전 생식을 하였더니 모든 증세가 사라져 버렸죠. 생체식 실행 6개월이 지난 후에 원래 약을 처방받았던 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에서는 전신의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떤 약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며 어떻게 이처럼 좋아졌는지 의아해하였죠.
심장과 뇌혈관 조영술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78세인데 농사를 100마지기 이상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얼굴의 검버섯도 다 사라져서 피부가 깨끗해졌으며 머리카락도 까맣게 새로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할 경우 신장이 망가지고 실명을 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정상 수치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복용 등 약물 요법과 함께 적절한 운동 요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당뇨식은 소박한 일상 식단에서 단순당과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인 누가 먹어도 몸에 이로운 건강식입니다. 이러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치료, 관리뿐 아니라 예방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죠. 당뇨병 식사 요법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까요? 1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2번.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식이섬유소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식단에서 소금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하세요. 단순당은 과도한 에너지 섭취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다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6번. 당연히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음주는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노화를 늦추고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여러분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사실 뇌의 전두엽은 40세부터 위축이 시작됩니다. 이 전두엽이 치매와 가장 관련이 있는 뇌의 부위인데요. 그렇다면 전두엽의 노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일부러 외출하고 남성의 경우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동호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지인과 토론하는 것도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SNS를 즐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일 그 자체입니다. 가치를 찾고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건강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으면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은데요. 언론의 무식한 보도가 고령 운전을 완전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고, 건수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그 다음으로 20에서 24세입니다. 세 번째,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는 뇌 속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합시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 장애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0세 전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청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청력 감퇴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므로 인지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의 에너지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이를 인지 부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 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이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장의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지만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전개 유지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 운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습관 조절도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만큼은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60kg이라면 60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죠. 두부를 100g 먹었다면 단백질은 89g 정도 됩니다. 닭 가슴살 100g의 단백질은 23에서 24g 정도입니다. 60g의 단백질을 두부로만 섭취하기 위해서는 1kg 정도 먹어야 하고 닭으로만 섭취하기 위해서는 250g을 먹어야 합니다. 체중 1kg당 1g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고 하루에 먹는 양인데요. 운동하는 사람이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구하기 쉽고 싸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회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섭취 타이밍보다 보유량이 더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는 날에는 프로틴 바를 챙겨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피랑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틴 간식은 대체로 굉장히 달기 때문에 커피랑 먹으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인데요. 공복에 커피를 마셨던 수많은 날에 미안할 만큼 괜찮은 조합입니다. 프로틴 바마다 단백질 함유량은 다양한 편입니다. 프로틴 바라면서 단백질이 5g도 안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높은 함유량을 가진 프로틴 바는 20g 이상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만한 아침을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저녁 때에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데 이때는 신장도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취침 전에 모관 운동을 1에서 2분 동안만 하고 자도 발이 가벼워지며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 1에서 2분 동안 모관 운동을 매일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손발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체의 모세혈관은 전신의 70%가량이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을 위로 올려서 미세 진동하게 되면 손과 발의 모세혈관의 순환 작용을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심장과 콩팥, 전신의 혈관 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심장병, 당뇨, 동맥경화, 파킨슨병, 간질과 발작 등 뇌혈관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경침을 목에 베고 양손과 두 발을 되도록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리세요.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 뒤 손가락은 가볍게 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세 진동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데 1회에 보통 2에서 3분 동안 하면 됩니다. 또 소금물 마사지도 모든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한다면 웬만한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피부 반응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절식과 생채식, 나체요법 등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깨끗한 물 2리터에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을 팝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타서 잘 저어 녹인 후 100도씨로 끓여주세요. 이때 흰 소금, 즉 정제염은 쓰지 않습니다. 2번. 소금물을 약 40도로 식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합니다. 특히 가려운 부위를 소금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번. 15분에서 20분가량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몸을 씻어주세요. 이때 절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로 씻은 후 중요한 것은 타월로 몸에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실내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 마른 다음에 깨끗한 내의로 갈아입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이 고혈압 등 다른 것들도 예방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둘째, 진단을 받았을 때는 공격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인간 전체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학계 내에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요 원인이 동물성 음식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이므로 자연 농법으로 지은 곡체식 위주의 소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20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발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동물성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담배나 술 같은 기호 식품의 탐닉 등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식이요법들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독일 의사 막스 것은
일본 의사 고오다 미츠오의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의사의 방법은 공통점이 많은데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 과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채소의 잎과 뿌리로 만든 생야채즙을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10컵 이상이 생야채즙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오전에는 주로 생야채즙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의 생야채, 과일, 현미 영양밥 또는 현미 잡곡 생가루,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발효 음식과 약간의 견과류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 결핍도 초래하지 않으며 몸에 도움되는 미네랄과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다음은 당뇨입니다. 2009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70대 중반의 당뇨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혈당 강화제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인슐린을 투여하였으나 혈당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일이 있으며 뇌경색 때문에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발에 신경장애와 감각장애가 심해서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신장 기능장애도 심각해 조만간 심부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요. 약을 한 줌씩 먹고 있었지만 이런 증세들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1단계로 20일 동안의 생체식 과정과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행하였더니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약을 중단하고 2단계 절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10일 동안의 절식을 마칠 즈음에는 이 환자의 신경, 장애나 감각장애도 현저히 개선되어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관 운동과 냉온욕, 나체요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그 후 3개월 동안 완전 생식을 하였더니 모든 증세가 사라져 버렸죠. 생체식 실행 6개월이 지난 후에 원래 약을 처방받았던 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에서는 전신의 모든 상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떤 약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며 어떻게 이처럼 좋아졌는지 의아해하였죠. 심장과 뇌혈관 조영술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78세인데 농사를 100마지기 이상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얼굴의 검버섯도 다 사라져서 피부가 깨끗해졌으며 머리카락도 까맣게 새로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할 경우 신장이 망가지고 실명을 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정상 수치에 가까운 혈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 복용 등 약물 요법과 함께 적절한 운동 요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당뇨식은 소박한 일상 식단에서 단순당과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인 누가 먹어도 몸에 이로운 건강식입니다. 이러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치료, 관리뿐 아니라 예방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죠. 당뇨병 식사 요법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까요? 1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2번.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식이섬유소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식단에서 소금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주의하세요. 단순당은 과도한 에너지 섭취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과다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6번. 당연히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음주는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